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노후 즉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하게 들려오는 요즘 65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만은 청춘인데 육체는 늙어가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면 말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 가족 등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느끼기 쉽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위에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건강하다며 자랑할 수 있나요? 아름답고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말을 아낄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럼 왜 우리 인생에서 노후인 말년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지혜가 가득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말년에 놓여있는 삶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이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키고 비로소 그 경험들이 모두 값진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세상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갇혀버리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말년에 추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을 벗어버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늙는다고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가 잘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기 위해 하는 운동이나 노력을 통해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걷기 운동이라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노후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늙어서 이제 즐기만 하니까 몸이 아프고 체력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고 후회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이란 큰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웃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는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행복을 느끼고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 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말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년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 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년이 중요한 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게 되면 어느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정신이 피폐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특히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살다 보면 옛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노후 즉 말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하게 들려오는 요즘 65세에서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만은 청춘인데 육체는 늙어가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하면 말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시간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 가족 등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는 열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느끼기 쉽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위에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보다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건강하다며 자랑할 수 있나요? 아름답고 멋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말을 아낄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말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럼 왜 우리 인생에서 노후인 말년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지혜가 가득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알아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말년에 놓여있는 삶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이 나라는 사람을 완성시키고 비로소 그 경험들이 모두 값진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세상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갇혀버리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말년에 취해지지 않으려면 편견을 벗어버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늙는다고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외모가 잘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기 위해 하는 운동이나 노력을 통해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름다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걷기 운동이라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노후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늙어서 이제 즐기만 하니까 몸이 아프고 체력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고 후회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이란 큰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웃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는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행복을 느끼고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 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마음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말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년에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배우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나이 먹고 내 몸이 아플 때 내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내가 밥 사주고 술 사 먹인 사람이 아닌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했어도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대인 소리를 듣고 아주 평판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주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괴로워하고 서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배우자를 막 대한 사람의 말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 지금 나의 행동이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인생을 나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날 챙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키웠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1순위는 부모보다 가정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불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단 한 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도 달라져서 통계적으로 황혼이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구박하는 배우자와는 삶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연인처럼 또 친구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노부부도 많습니다. 얼마 전 등산이나 산책 같은 운동이나 취미도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딜 가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가깝게 지내면 장점이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비밀이 다른 곳에 새어나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편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말년이 중요한 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80세 정도에 그쳤다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즘 60대 얼굴을 보면 40대 같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더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많이들 걸리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치매나 암, 콩팥병, 당뇨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은 젊었을 때 하는 건강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살더라도 병상에 누워 장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노후에 하기 좋은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짧게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당장 집 앞에 나가 15분에서 30분만 산책을 해도 심혈관 건강 및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걸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식습관도 올바르게 지켜주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기 쉬운데요. 이제는 시간을 정해서 배가 고플 때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노인들이 영양 결핍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배부르지도 고프지도 않게 소식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체력을 관리하게 되면 어느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정신이 피폐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특히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계신가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당신. 짧디 짧은 전화 한 통에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너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고독사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 금지옥엽 키운 것은 아들이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웠지만 이제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고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나를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삼기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당신. 짧디 짧은 전화 한 통에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너네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차라리 고독사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노인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연에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 금지옥엽 키운 것은 아들이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말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 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하며 무슨 신주단지 마냥 금지옥엽 키웠지만 이제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 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그릇은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고 어린 자녀들이 생겼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나를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3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에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50원짜리 동전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은데요.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50원 동전을 여러 개 구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50원 동전을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 꼭 구해놓으세요. 50원 동전에 그려진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보시면 벼 이삭 그림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벼, 쌀이 가진 의미는 재물과 부를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 쌀독에 쌀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사실은 대운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50원 동전의 의미와 집안에 두면 본복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보시고 본복 얻어가세요. 돈에는 고유한 풍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50원 동전에 그려져 있는 벼 이삭은 풍요와 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의 동전도 소중히 여기고 다룬다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보이는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나 복조리, 한지 소재의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치가 적다 느껴지는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복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복복자가 아주 크게 써져 있습니다. 복주머니 자체로도 큰 복이 들어오는 의미가 있는데 풍요와 재물, 부의 상징인 50원짜리를 넣어 보관하면 어떨까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50원짜리 동전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아무 곳에나 막 깔아두지 마시고 복주머니에 소복이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50원 동전 하나만 넣어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만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주머니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과 주방입니다.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을 풍수적으로 바라보면 복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복이 들어올 때 복주머니와 풍요의 상징인 50원 동전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돈복이 더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현관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므로 현관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만 보더라도 그 집의 대운이나 금전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주머니를 잘 두면 되는데요. 복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주방은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복주머니를 통해 그 기운을 누르고 조화롭게 만들어 금전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서랍을 열고 복주머니를 소중히 내려놔 주세요. 운이 가정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돈이 스스로 내게 오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게 정돈되어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을 조금씩 모아가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50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의미 없고 하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풍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면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아주 작다고 느껴지는 물건의 기운을 좋은 쪽으로 쓰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풍수적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50원에 관한 것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 각 동전과 지폐에 담긴 풍수적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원입니다. 50원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10원은 감사와 겸손, 지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는 작은 것을 모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앞날의 기운이 조금씩 트이게 됩니다. 대부분 10원짜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10원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노력 그리고 조화를 의미합니다. 노력하면 얻는 보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그만큼 100원짜리 동전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지요.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때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대운이 됩니다. 세 번째는 500원입니다. 500원은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0원과 비교하면 50배의 돈이고 50원과 비교해도 10배나 됩니다. 동전이 여러 개가 모여야 비로소 500원 동전이 될 수 있는데요.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요. 이 500원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보상 그리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보상을 얻을 때는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없는 보상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옛날에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두고 보면 노력과 보상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음양의 조화가 좋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0원과 만원의 중간에 있어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 돈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만큼 시대가 바뀌는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삶이 나아진 사람들 대부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든다면 지갑에 5,000원권 지폐를 한 장 넣고 다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참고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만원입니다. 만원은 성취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 가장 큰 현금 지폐이기도 했습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볼 때도 꼭 이 만원을 들고 다녔었는데요. 적당히 있으면 어딜 가도
안정감이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에는 안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10,000원 지폐를 새 돈으로 받아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10,000원만큼 많이 쓰이는 지폐도 많지 않은데요. 나에게 왔던 돈이 남에게 가고, 남에게 갔던 돈이 또 타인에게 가는 무한한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기의 흐름이 옮겨가기도 하고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10,000원 한 장 정도는 잘 보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50,000원입니다. 50,000원은 발전과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폐인 50,000원은 말 그대로 최종 목표입니다. 작은 운들이 모여 대운을 만드는 것처럼 10원부터 10,000원까지 여러 돈이 모여야 비로소 50,000원권이 됩니다. 그만큼 작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는 운도 물론 좋지만 노력과 행실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풍수적 의미를 잘 알아두고 활성화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각 동전과 지폐의 풍수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실천했을 때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제 채널에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이걸 마지막까지 보신 후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50원짜리 동전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은데요.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50원 동전을 여러 개 구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50원 동전을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 꼭 구해놓으세요. 50원 동전에 그려진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보시면 벼 이삭 그림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벼 즉 쌀이 가진 의미는 재물과 부를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 쌀독에 쌀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사실은 대운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50원 동전의 의미와 집안에 두면 본복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보시고 본복 얻어가세요. 돈에는 고유한 풍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50원 동전에 그려져 있는 벼 이삭은 풍요와 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의 동전도 소중히 여기고 다룬다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보이는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나 복조리, 한지 소재의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치가 적다 느껴지는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복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복복자가 아주 크게 써져 있습니다. 복주머니 자체로도 큰 복이 들어오는 의미가 있는데 풍요와 재물, 부의 상징인 50원짜리를 넣어 보관하면 어떨까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50원짜리 동전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아무 곳에나 막 깔아두지 마시고 복주머니에 소복이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50원 동전 하나만 넣어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만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주머니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과 주방입니다.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을 풍수적으로 바라보면 복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복이 들어올 때 복주머니와 풍요의 상징인 50원 동전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돈복이 더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현관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므로 현관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만 보더라도 그 집의 대운이나 금전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주머니를 잘 두면 되는데요. 복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주방은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복주머니를 통해 그 기운을 누르고 조화롭게 만들어 금전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서랍을 열고 복주머니를 소중히 내려놔 주세요. 운이 가정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돈이 스스로 내게 오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게 정돈되어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을 조금씩 모아가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50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의미 없고 하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풍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면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아주 작다고 느껴지는 물건의 기운을 좋은 쪽으로 쓰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풍수적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50원에 관한 것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 각 동전과 지폐에 담긴 풍수적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원입니다. 50원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10원은 감사와 겸손, 지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는 작은 것을 모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앞날의 기운이 조금씩 트이게 됩니다. 대부분 10원짜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10원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노력 그리고 조화를 의미합니다. 노력하면 얻는 보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그만큼 100원짜리 동전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지요.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때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대운이 됩니다. 세 번째는 500원입니다. 500원은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0원과 비교하면 50배의 돈이고 50원과 비교해도 10배나 됩니다. 동전이 여러 개가 모여야 비로소 500원 동전이 될 수 있는데요.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요. 이 500원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보상 그리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보상을 얻을 때는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없는 보상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옛날에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두고 보면 노력과 보상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음양의 조화가 좋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0원과 만원의 중간에 있어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 돈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만큼 시대가 바뀌는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삶이 나아진 사람들 대부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든다면 지갑에 5,000원권 지폐를 한 장 넣고 다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참고해보세요. 6번째는 만원입니다. 만원은 성취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 가장 큰 현금 지폐이기도 했습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볼 때도 꼭 이 만원을 들고 다녔었는데요. 적당히 있으면 어딜 가도 안정감이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에는 안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만원 지폐를 새 돈으로 받아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만원만큼 많이 쓰이는 지폐도 많지 않은데요. 나에게 왔던 돈이 남에게 가고 남에게 갔던 돈이 또 타인에게 가는 무한한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기의 흐름이 옮겨가기도 하고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만원 한 장 정도는 잘 보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은 발전과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폐인 5만원은 말 그대로 최종 목표입니다. 작은 운들이 모여 대운을 만드는 것처럼 10원부터 만원까지 여러 돈이 모여야 비로소 5만원권이 됩니다. 그만큼 작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는 운도 물론 좋지만 노력과 행실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풍수적 의미를 잘 알아두고 활성화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각 동전과 지폐의 풍수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실천했을 때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제 채널에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이걸 마지막까지 보신 후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